안녕하세요. 세부심의 부동산 멘토링의 최상욱입니다.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으로 작년 결혼한 신혼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지난번 롯데캐슬 리스트폴 청약을 다뤄주신 것을 보고 사연을 보냅니다. 제 의뢰단지는 레미안 라그란데입니다. 저희 부부는 둘 다 직장이 1호선 근처 시청 용산에 있는 만큼 예전부터 눈여겨본 단지인데요. 최근 아파트 분양가가 높아진 걸 고려했을 때 이 가격 정도면 적당한 것 같다가도 차라리 근처 기축, 후보는 레미안 아트리치, 휘경 SK뷰, 휘경자이 디센시아 분양권도 고려했으나 최근 이슈 때문에 제외. 을 매수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서 고민입니다. 그래도 일단 청약은 해보고 이번에도 안 되면 진지하게 매수를 생각하는데 최상욱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뭐야 이거. 왜 혼인신고를 안 하는 거예요? 결혼하면 혼인신고부터 하라고. 근데 어쨌든 지금은 혼인신고가 하면은 청약이라든가 이런 소득 기준에 약간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좀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제 지인들 중에서도 결혼을 했지만 사실혼인데 남편은 임차인 그리고 와이프는 임대인 뭐 이런 케이스가 많아가지고 요새는 어쨌든 제도가 만들어내는 그 단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청약 관련 팁이 있다면 팁도 전수받고 싶습니다. 제가 전달해드리고 싶은 청약 관련 팁은 일단 점수를 높이세요. 점수를 높이셔야 되는데, 그 사연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호갱노노에서도 지금 인기 있는 단지 보면은 실시간 1등이 레미안 라그란데, 동탄 레이크파크 자연 2편의 세상, 힐스테이트 2편의 세상 문정, 청담 르엘, 롯데캐슬 이스트폴, 그 레미안 라그란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단지는 보시면 이문 뉴타운이라고 불리는 지역의 메인 단지가 되겠고요. 그리고 분양가가 나왔는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여기 52제곱미터부터 시작해서 59, 74, 그 다음에 84제곱, 99, 114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메인은 가장 많이 공급하는 게 59 ABC 합쳐서 거의 380세대니까 400세대 가까이 하거든요. 전체 공급의 40%가 25평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84제곱도 보시면은 한 180세대 정도 공급을 해요. 그래서 전체 한 20%가 84제곱미터. 그리고 여기는 74제곱미터라고 해서 74 ABC 합치면은 한 120세대 정도 되는데, 이 74제곱미터도 굉장히 좀 엣지 있는 평면인데 요 세 개를 공급을 합니다. 그리고 분양가는 강북지역 분양가 84제곱미터로 설명을 하면은 이게 10억 원 후반이거든요. 거의 11억 원인데 발코니 확장까지 한다고 하면은, 그래서 아마 이게 분양가 상한제였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분양 가격은 8억 원이었을 건데, 분양가 상한제가 풀리면서 분양 가격이 올라갔고, 그런 영향으로 조합에서 제 분양 가격을 높게 받은 게 지금 11억의 분양을 받는 것 같습니다. 분상제를 푼 게 작년 9월에 풀었으니까 작년 9월이랑 올해 1월 3일에 조정지역들을 해제하면서 이렇게 분양 관련한 규제들이 풀렸는데요. 어쨌든 분양 관련 규제가 풀리면서 분양 가격이 올라갔네요. 지금 여기 이문 휘경 뉴타운에 대해서는 제가 네프콘에 글을 좀 썼는데 잠깐 소개를 할게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여기 이문 뉴타운이 이문 3-1구역, 이문 1구역, 3-2구역, 그래서 이문 1구역이 지금 레미안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여기 3구역도 있고 여기 4구역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문 휘경 뉴타운이라고 원래 묶어서 부르거든요. 여기 이문동이고 휘경동이다 보니까 이문 휘경 뉴타운 이렇게 부르고요. 이 휘경 3구역이 얼마 직전에 분양을 했던 휘경자이 디센시아라는 그런 브랜드로 분양을 했습니다. 여기 휘경자이 디센시아는 외대역 그리고 회계역까지 이렇게 걸어설 수 있는 요 사이 라인에 있는데, 외대는 이쪽에 있고 하다 보니까 여기가 이문이 좀 더 넓은 뉴타운 지역이고, 이문 1, 이문 3-1 요 두 개에 대해서 되게 사람들이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죠. 3-1구역은 현대산업개발이 분양을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4구역이 있습니다. 여기가 그 일정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 월요일인 14일에 특별 공급을 하고 레미안 라그란데, 그리고 16일에 일반 공급 1순위를 하고, 그 다음 여기 녹색이 2순위를 하는데요. 요 화면은 청약홈에서 보시면은 알 수가 있고요. 라그란데는 그리고 가보면은 웹사이트도 되게 어마어마하게 만들어놨어요. 일단 사이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공식 홈페이지. 공식 홈페이지 가면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은 견본주택 관람 10일부터 15일까지 되고요. 사이버 견본주택까지 만들어놨습니다. 견본주택도 되는데 사이버 견본주택도 만들어가지고 상당히 뭔가 공을 많이 들인 그런 단지다. 단지 모형을 보시면 단지는 기본적으로 하이, 높은 데서 바라볼게요. 요렇게 돼서 여기가 아마 2단지, 여기가 1단지, 그 다음에 외대는 이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3-1구역이고 아래 4구역, 위로 올라가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지는 예쁘게 잘 만들어 놨네요. 웹사이트에서는 이런 단지 타입에 대해서도 다 설명해 놨으니까 웹사이트를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중요한 거는 이 분양가가 높아 보이는데 받아야 되냐 받지 말아야 되냐, 약간 이런 걸 고민해야 되다 보니까 이런 웹사이트는 기본적으로 잘 해놓거든요. 그래서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지금 약간 서큐버스가 현혹하듯이 이렇게 살금살금 방을 돌리고 있는데 이거 제가 돌리고 있는 거 아닙니다.
어쨌든 여기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그래서 페이지를 끄고 그 다음에 냉정하게 한번 봐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웹사이트가 있는 경우에는 단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은 굉장히 좀 쉬운 편인데 여기 입지를 보시면은 많은 부분이 조금 나와요. 여기 입지 같은 경우에는 좀 확대해 볼까요? 레미안 라그란데가 위치하고 있는 여기고 여기는 위에는 이제 한예종이 있고 그냥 여기 한국외대가 있고 여기 또 경희대학교가 있습니다. 요 밑에는 또 서울시립대가 있고 그리고 여기 36 서울병원도 있다 보니까 이 이문 뉴타운이 그 아파트 주거 단지로 바뀌게 되면은 요 지역에 수요가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러니까 아파트가 그동안 좀 없었잖아요. 이 주변에 아파트가 별로 거의 없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요 위로 올라가면 여기 장유 뉴타운이 있는데 여기도 이제야 좀 생기고 있는 거고요. 이 밑으로 가면 동대문구에 있는 답심리 뉴타운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 중간에 아파트 단지가 생기면서 입지적으로는 상당히 그냥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리고 1호선은 이런 광화문이라든가 이런 일대를 갈 수가 있기 때문에 1호선 노선으로 서울 강북 지역에 그러니까 구도심 지역에 일자리가 있으신 분들이 을지로 포함해서 여기 수요가 상당히 견조하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네요. 근데 현재 이문동은 안 유명하죠. 왜냐면은 이문동에는 별로 뭐 아파트 대단지도 없고 과거에는 마포도 그랬었습니다. 마포도 2014년 15년 되기 전에는 합리적인 주거지로 선택받지 못했었는데 마레프 준공되고 나서부터 역사가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3000세대급 대단지가 공급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관심 갖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특히 제가 책에서도 여러 번 설명했지만 교통교육 편의시설 자연환경이 이렇게 바뀌는 거는 재개발이 좀 드라마틱하게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개선 기대감이 조금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특징적인 거는 좀 더 확대해서 보면은 레미안 라그랜드 단지 남쪽으로 청량초등학교가 있고 그리고 여기 이문초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 3구역도 다 재개발될 예정이다 보니까 아마 이문초에서 이걸 다 소화하지 못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여기도 단지가 쪼개져 가지고 단지 배치도 보시면 나눠져 있는데 위에는 여기 갈 거 아래는 요 밑에 있는 아파트 단지랑 합쳐져 가지고 청량초를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초등학교 배치나 이런 거는 결국 교육부가 그 결정하겠지만은 어떻게 될지는 좀 상황 지켜봐야지 될 것 같고 다른 단지 전체가 다 재개발되기 때문에 초등 배치에 따라서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 있다는 그런 이제 변동성, 불확실성 이런 거는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격을 한번 봐보자고요. 일단 분양가는 봤는데요. 분양 가격이 좀 적당하냐 이거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되는데 분양가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분양가는 진짜 그냥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높은 가격에 분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청약은 좀 잘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사람들이 청약에 꽂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분양권 관련 규제를 다 풀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공급하는 주택들의 분양권을 또 전매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분양권 전매까지 생각했을 때 뭐 25평이 8억 8천, 34평이 10억 9천에 분양했으면은 계약 금액의 10%인 1억 1천만 원 있으면 34평 분양권을 갖고 있는 다음에 뭐 프리미엄을 받고 팔겠다 이런 투자 수요가 여기 더 몰려들게 되어 있어서 이 분양권 전매 제한을 푼 거가 분양 가격이 또 높아지게 하면서 실제 이 지역을 분양받아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짜증이 나죠. 그러니까는 투자 수요가 유입이 됐으니까 가격이 높아지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실제 여기를 기다렸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현타가 올 만한 그런 요인인데 그래서 분양권 전매는 진짜 왜 풀어줬나 모르겠어요. 어쨌든 제가 나중에 분석화해서 청약제도를 조금 다뤄볼 생각인데 분양권 전매 풀어준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기본적으로 좀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어쨌든 이렇습니다. 주변에 그러면 저희가 아파트 적정가를 계산을 할 때 일단 전월세 가격에서부터 먼저 시작을 하잖아요. 적정가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늘 기축 아파트 적정가만 계산했었는데요. 이제는 분양 예정 아파트 적정가도 계산하잖아요. 이거는 결국 좀 역산해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파트 가격은 결국 전세 곱하기 멀티플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P는 분양가니까 분양가는 전세 곱하기 멀티플이네요. 그러면은 분양가를 알고 있으니까 결국 멀티플을 내리면은 전세는 분양가 나누기 멀티플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럼 여기서 저희는 분양가 P를 알고 있고 멀티플은 계산하면 되죠. 그래서 멀티플 계산하고 분양가를 나눴을 때 이 가격이 적정한지를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분양가는 25평의 경우에는 8.8억이고요. 그리고 34평은 11억이잖아요. 11억이라고 하겠습니다. 10억 9천이지만 11억 원이니까 이거를 기준으로 멀티플을 낮춰서 이 전세가 소화가 되는 지역이냐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럼 멀티플 계산. 멀티플은 얼마가 적당하냐 이 질문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기준 서울 평균을 적용하냐 아니면 전월세 전환율 금리로부터 도출하냐 이 기준이 있는 거고요. 서울 평균 1은 되게 쉽죠. 1은 현재 2.0배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러면은 25평형 8.8억 나누기 2.0은 전세니까 해당 지역 전세가 4.4억 원 이상이면 합리적 이렇게 되는 거죠. 34평도 똑같죠. 34PY도 11억 나누기 2는 5.5억이잖아요. 5.5억 전세가 소화되면 합리적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은 공교롭게도 전세 가격이 얼마인지 한번 봐보도록 하죠. 20평 먼저 봐볼게요. 20평대 전세가를 보면은 여기 휘경자의 디센시아는 신축이고 요 바로 뒤에 휘경 SK 뷰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요 아파트는 2019년 6월 준공된 새 아파트고 여기 외대암역이랑의 거리가 얘랑 뭐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 지역인데 옆에 뭐 중랑천이 가깝냐 마냐, 여기도 중랑천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뭐 천장산이 있으니까는 서로 자연환경은 약간 유사하고 1호선 외대역 인접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유사 단지라 할 수 있는데, 근데 이 지역에 지금 전세가 한 4, 5천 정도 되거든요. 19년 준공된 게. 그리고 벤치마크 단지가 위로 조금 올라가면 새 아파트 중에서 레미안 아트리치라고 있는데, 여기 아파트도 보시면 전세 가격이 코로나 전에는 한 3억 9천에서 4억대? 그리고 지금은 한 4억 5천, 6천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25평이 4억 5천 정도 소화되는 거는 완전 말도 안 되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레미안 아트리치랑 여기랑 어느 정도 붙어 있으니까 유사 단지로 해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얘기는 이 단지 분양가는 현재 조건에 그냥 딱 맞는 그런 가격으로 분양을 해서 더 먹을 게 없어. 먹는다니 참, 이게 참 갑자기 참 제가 그러네요. 초과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할게요. 수익을 기대하긴 어려운 그런 가격, 한마디로 높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엄청 비싸냐?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님. 왜냐면 주변 시세에 맞춰버려서. 그래서 이 분양가에 대해서 생각할 때 사람들이 이거 좀 비싼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냥 주변 시세에 너무 맞춰버렸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런 볼멘 소리들이 조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현재 서울 가격은 고평가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유는 아시겠지만 멀티플이 너무 높아요. 지금 2배라는 건. 장기적으로도 1.8배였고 금리로도 1.8이 도출이 돼요. 그래서 약 뭐 12% 고평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분양가 나누기 1.8은 적정 전세. 저는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분양가가 높게 나와서. 그래서 25평 기준으로 8.8 나누기 1.8은 계산기를 한번 해볼게요. 8억 8천 나누기 1.8배는 25평은 4.9억. 25평 여기 4.9억이네요. 34평은 11 나누기 1.8은 클리어하고 11억 나누기 1.8배를 하면은 6억 1천만 원이 되네요. 6.1억이군요. 1.1억. 이 정도가 해당 분양 가격에 대한 장기적으로 봤을 때 평균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실제 시장을 그럼 한번 봐보도록 하죠. 30평대가 어떻게 돼 있는지 봐볼게요. 입주년차를 10년으로 줄이면은 여기 이문 뉴타운 주변에는 새 아파트가 여기 아트리치하고 SK 뷰밖에 없고요. 그리고 요 위로 가면은 장위 뉴타운이 있습니다. 장위 뉴타운이 있고, 이 장위 뉴타운 중에서 아직 재개발이 안 된 지역인데 여기에 뭐 그 유명한 사랑교회가 있습니다. 그 뭐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가 있고, 그 다음에 요 밑으로 내려가면은 청량리가 엄청나게 바뀌었는데, 청량리가 전농 답심리 뉴타운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요 지역이 전부 아파트 지역으로. 그래서 종전에는 청량리 지역도 아파트가 많지 않아서 주거 단지가 아니었는데 현재는 강북 지역 뉴타운의 대규모 주거 단지고요. 지금 여기 전농 답심리 뉴타운에 있는 새 아파트들, 여기 보시면은 레미안 위브, 이런 친구들이 지금 6억대 전세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힐스테이트 청계, 이는 2018년 더 새 아파트죠. 그리고 레미안 크래시티, 요 전농 답심리 뉴타운에 있는 요 2개 단지가 대단지인데, 요 2개 단지가 현재 6억대 중후반의 전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필터로 봤을 때 휘경 SK뷰 같은 경우에는 5억대를 받고 있으니까 우리는 전세가 교교편자 입지 상품을 반영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청량리 뉴타운이 좀 더 높은 임차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실제 거주 여건이 좋다고 평가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문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5억대 정도 받고 있고, 아트리치, 이 아트리치도 6억 정도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로 가면은 장위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5억대 중후반 받고 있거든요. 여기 장위에서 제일 대장 아파트가 꿈에서 마이파크인데, 꿈에서 마이파크 전세가 5억 8천만 원 정도까지 나오고요. 지금 이 정도 돼 있고, 장위 포레 카운티랑 장위 퍼스타 이런 거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는 한 6억 5천 정도, 여기는 6억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기 레미안 아트리치가 6억 2천이니까. 여기는 이제 한 5억 5천에서 5억 9천 정도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좀 더 시야를 확대하면은 여기 성북구에 기름 뉴타운이라고 있는데, 기름 뉴타운에 있는 2개의 대장 단지가 센터피스랑 롯데캐슬 클라시아라는 2개 단지가 있는데요. 여기는 전세가 거의 7억대까지 받고 있어요. 그러면 전세 7억 받고 있다는 거는 서울 평균 멀티플 때리면은 14억까지 간다는 건데요. 실제 매매가는 거기까지는 안 가고 있는데, 왜냐하면은 이거는 이제 조정이 없네. 예,
조정이 하나도 없어서 이런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이유는 여기 멀티플이 그만큼까지는 안 가기 때문입니다. 지금 매매한 기름 센터피스가 12억 9,500, 55%의 전세가율 보이고 있고 1.8배 조금 넘고 있는데 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 얘기냐? 정리하면 전농 답심리 34PY는 6.5억 전세 곱하기 2는 13억이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문 휘경 뉴타운 그 위에 있는 장위 뉴타운 34PY는 5.5억 전세 곱하기 1.8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가서 보시면은 그 정도 가격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9.9억 정도 되겠네요. 9.9억. 그러면 이문 뉴타운의 경우에는 요 사이에 있잖아요. 그래서 전세 6.1억, 6억 정도, 그리고 매매는 10.8억 나오겠죠. 1.8배 곱하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곱하면은 이 10.8억이라는 숫자를 와, 나 진짜 이 삼성물산 사람들 진짜 이 조합이랑 대단한 것 같아. 저랑 그냥 생각하는 방식이 거의 똑같은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여기 84제곱미터를 10억 8천에서부터 10억 9,900만 원 정도로 뽑았고 이 가격이 어떻게 보면 진짜 페어밸류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페어밸류죠. 이게 페어밸류다. 싸지도 비싸지도 않음. 그러나 물론 체감은 비쌈. 왜냐면 분상제였다면 뭐 8억대일 것 같아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분양가 상한제를 기준으로 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분상제가 풀리는 과정에서 분양가가 이렇게 높아져 가지고 이 지역을 조금 스터디 하셨던 분들은 그런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주변에 보면은 좀 재밌는 게 있는데 이 외대부터 시작해서 뭐 경희대도 있고 외대도 있고 하다 보니까 임차 수요가 많잖아요. 대학생 임차 수요가 많아가지고 여기 단지를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서 또 여기 재밌는 평형대가 있어요. 여기 홈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평면 정보를 보시면은 여기 74C타입이라고 있는데요. 74C타입을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현관이 두 개예요. 이게 뭔 얘기냐면은 나는 일로 들어가고 이쪽 왼쪽에 있는 한 개 요 구간은 임차를 줄 수가 있단 말이거든요. 이걸 세대 분리형 평면이라고 하는데 방 두 개에 거주하시는 분이 여기는 뭐 하숙생 들이듯이 여기 임차로 돌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개 세대이면서 임차로 돌릴 수가 있다 보니까 이 74제곱미터가 조금 엣지 있는 그런 평면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임차가 잘 나가냐, 물론 그 학교 주변이다 보니까 임차가 잘 나가긴 하는데 이 호수 전체를 임차로 돌리려는 생각도 있지만 한 개만 이렇게 따로 임차를 주려고 평면을 배치했다는 거는 레미안이 이 지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수요를 공부를 할 때 학생들 수요라든가 병원 주변에 임차 수요가 많다는 걸 조금 생각한 것 같고요. 실제로 여기 우리나라에서 쉐어하우스를 제일 크게 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가 여기 우주인데 우주 사이트를 가서 보더라도 여기 주변에도 막 쉐어하우스들이 있거든요. 쉐어하우스가 뭐냐면은 방을 여러 사람이 이제 같이 쓴다는 그런 개념인데 이렇게 막 아파트를 수리해 놔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쉐어하우스 쓸 수 있게 했고요. 가격도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 아파트를 방 A, B, C, D 방 4개나 되네? 방 4개나 되는데 베드 하나당 보증금 50만원, 월세 49만원. 와, 43만원. 와. 그러니까 이게 베드 하나당 요 돈을 받는 거니까 곱하기 8 하면은 45만원 곱하기 8 하면 48, 32. 와. 어마어마하네. 그때 여기 여성 전용으로만 이렇게 해 있습니다. 이게 여성 전용으로만 한 쉐어하우스들이 조금 많은데 난 이런 거 볼 때마다 또 살짝 안타까워. 남자는 뭐 그럼 어디 가서 잘하는 거야? 이 여성 전용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지들이 좀 많죠. 코롱도 여성 전용 사업을 하는데 커먼타운에서, 그래서 거기 커먼타운의 그 담당자가 저랑 예전에 한 5년 전에 쉐어하우스 사업에 대해서 논의할 때 여성 전용으로 하신다 그래가지고 아 여성 전용으로 하시면 뭐 되게 막 깨끗하냐 막 이러면서 막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사업하시고 나서 한 2, 3년 지난 다음에 아 여성 전용으로 했는데 집이 너무 더러워져가지고 아 이게 제가 여성 비하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집이 깨끗할 거란 그런 생각하지만 편해지면 좀 편하게 쓰잖아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만큼 깨끗하지는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저도 뭐 누나가 4명이나 되다 보니까 그렇게 깨끗하지 않다는 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어쨌든 환상을 갖고 있을 만한 그런 나이는 아니죠. 근데 이제 제 채널 보시는 분들은 나이가 좀 있으시니까 이제 다 아시겠죠? 깨끗하지 않다는 거를. 어쨌든 그러니까 정리하면 뭐냐면은 여기를 임차 수요가 많다 보니까 아파트를 쉐어로 돌려서 쓰려는 그런 수요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34평 아파트를 8명한테 재워도 1년에 3,600만 원 정도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뭔 얘기냐면은 보세요. 자, 이 쉐어하우스가 이게 되게 돈이 될 것 같은데 45만 원 곱하기 8배드라고 해볼게요. 34평. 그럼 3,600만 원이네요. 곱하기 12개월 다 받은다고 해볼게요. 4,320만 원이네요. 이거를 얼마로 나눠야 되죠? 현재는 11억으로 나눠야 돼요. 그러면은 3.9%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쉐어를 풀로 돌렸을 때 3.9%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나가는 유지관리 비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쉐어로 돌린다 하더라도 현재의 분양 가격이
싸진 않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쉐어하우스도 서울에서는 돈이 안 됩니다. 이거 하시는 분은 다 아실 건데 서울은 돈이 안 되고 지방에 있는 그런 소도시에서 쉐어하우스 하시는 게 돈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사연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요. 레미안 라그란데의 주택 가격이 어떻고 어느 정도 분양가가 적정한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근처 기축, 레미안 아트리치, 휘경 SK뷰, 휘경자이 디센시아 분양권을 좀 고려했다. 근데 아마 휘경자이 디센시아는 이제 제가 지금 보니까 생각이 나는데 처음에 이게 뭔 말인가 했는데 얼마 전에 동대문구에서 비 오는 날 타설했다고 한 게 휘경자이 디센시아 현장인데 그거는 뭐 안전점검 받고 이렇게 할 거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비인기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뭐 공학적으로는 이제 검사 결과 나오면은 그 다음에 공기 진행할 거니까 그건 따라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요거 기축 아파트를 사냐 분양권을 사냐 조금 약간 이런 고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라면은 일단 휘경자의 디센시아 분양권은 이문 휘경 뉴타운 안에 있는 거고 휘경 SK뷰도 이문 휘경 뉴타운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사이트를 보시면은 디센시아는 이문 휘경 뉴타운이고 SK뷰도 이문 휘경 뉴타운 안에 있는 거고 여기 아트리치 같은 경우에는 이문 휘경 뉴타운까지는 아니고 여기 별도 지역이거든요. 신이문역에서부터 요 돌고지로 가는 요쪽 구간이 되는 건데요. 근데 아파트 밀집 지역이라든가 주거 환경이 대규모로 바뀌는 건 요 아래 구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휘경자의 디센시아 분양권을 사실 수가 있다면은 낮은 가격에 지금 우중 타설 때문에 비선호, 비인기 약간 이렇게 돼가지고 낮은 가격에 사실 수가 있다면은 그것도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너는 최상욱이 너는 뭐 안전에 대해서 뭐 아무 생각이 없냐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데 안전은 이제 이런 이벤트가 발생했으니까 이런 이벤트 속에서 안전 문제를 하기 위해서 대응을 당연히 낼 거여가지고 물살 아파트라고 불러야 되나요? 막 순살이 아니라 이제 그런 건 아니라는 걸 전제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참 뭐라 그럴까 이게 싸게 나왔다면은 적극적으로 하라 그럴 건데 좀 싸지도 비싸지도 않은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 단지가 다 바뀌고 수요가 많은 지역이니까 청약은 꾸준히 노려보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행여나 주변에 좀 더 낮은 가격으로 받을 수가 있다면은 받아도 된다 이런 생각이에요. 근데 요새 그 분양이 참 이게 제가 그러니까 올해 한 상반기만 하더라도 분양가 상한제 공급 아파트에 대해서는 굉장히 청약을 적극적으로 알아봐라. 그리고 일반 분양 같은 경우에 분양가가 너무 비싸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양가를 어느 정도는 따라가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요새는 진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저도 이거는 진짜 선 넘은 것 같은데 하는 이런 분양가가 슬금슬금 나오고 있는데 얼마 전에 롯데캐슬 리스트폴 같은 경우는 그래도 리저너블한 그런 가격대라고 생각해서 제가 조금 받으라고 말을 했었는데요. 레미안 라그란데는 이제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왔고요.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래도 받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좀 더 지나면은 넘어갈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조금 보수적으로 봐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분양권 가격이 분양가가 올라간 거는 청약제도 때문이고 이 청약제도에서 분양권 전매를 허용하면서 지금 투자자들이 막 현금 1억 가지고 분양 막 넣고 피 받고 팔려고 눈이 벌게서 지금 달라붙은 상황인데 이게 정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분양 제도를 손보는 사람들이 좀 하루빨리 정신 차려가지고 실수요자들이 낮은 가격에 주택 분양 받을 수 있도록 어떻게 좀 제도 개선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오늘의 사연이라든가 이런 고민에 대해서는 결국 저는 선택을 한다면은 분양을 받는 쪽을 선택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청약을 하는 데 있어서 59제곱미터가 가장 일반적이기 때문에 59제곱을 청약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74나 84 같은 경우에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어쨌든 9억 원 이하 가격이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했을 때 59제곱 이하로 받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혼인신고 안 하셨는데 그러면은 지금 특별공급이랑 일반공급이 있는데 생애 최초 정도로밖에 넣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혼인을 하셨으면은 신혼부부 특공을 받으실 수 있는데 지금 혼인신고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생초 특공 받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은 신혼부부랑 생애 최초로 특별공급에 거의 한 50% 넘는 물량을 배정을 하니까 앞으로 청약이 조금 많아지는 걸 생각했을 때 혼인신고 하시는 게 좀 어떨까 이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드려봅니다. 어느 타입이 좋아 보이는지는 처음부터 너무 넓은 집에 사지 마시고 그냥 좁은 집에서 하나씩 더 넓혀 가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5평까지가 제가 생각했을 때 10년 후를 바라봤을 때 좀 가성비 있는 평면이고 저 개인적으로는 33평에서 앞으로 38평, 9평이 좀 메인 평형이 될 거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평형 때는 25평을 넣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멘토링 관련한 거는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 저희 밑에 이제 첫 댓글에 주소가 나갈 텐데요. 입지나 상품 분석에 대해서 그 시간상의 관계로 제가 굉장히 스킵해서 넘어간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굉장히 자세하게 다루고 그 다음에 분양가 적정가 계산에 대해서도 주변 벤치마크 사례들을 많이 다루면서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네프콘도 꼭 같이 보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